우리 고객님들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시술 방법을. 굉장히 시간이 어떨까요? 많이 걸려요. 자,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히피펌 얼마나 걸릴까요? 네, 4시간에서 6시간. 원래 열펌 자체가 이만큼 걸립니다. 롱헤어죠. 아주 롱헤어라서 더 그래요. 이런 시술을 합니다. 왜 그래? 어떻게 해서 이런 시술이 되는지 좀 있으면 펌제도 나올 거예요. 어떤 펌제를 이제 사용하는지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너무 보여드릴 게 없어서 너무 초라하지만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진짜 다 까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이것만 사용해요. 저희 고객님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여기 제품이 없습니다. 무슨 제품 제가 최근에 에센스 처음 들여놨어요. 박스로. 우리 쌤들은 너무 생소해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에센스를 처음 봤거든요, 거의. 근데 저도 사실은 들여놓고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에센스를 안 쓰니까. 자, 일단은 디자인 커트. 당연하죠. 커트가 한 4할 합니다. 나는 옛날에는 제가 근데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이스 디자인을 커트로 만드는 거예요. 레이어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떻게 커트하나요? 요렇게 당겨서 앞에 자르고 방사로 앞으로 이렇게 모아 당기는 경우도 있고 위로 뭐 이렇게 들어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간에 커트로 온 디자인 판을 깔아놔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펌제를 제조합니다. 자, 펌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펌제 우리 저기 트레이 갖고 왔는데 저거를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제가 최초로 공개해요. 최초. 잠시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시길 최초 뷰티봄 여기 책상에 올려놓으면 제가 뷰티봄 펌제 공개. 네, 뷰티봄 펌제는 여기 나오는 시스테인은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질문을 못 하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다 깨알같이 남길게요. 시스테인은 뭐예요? 우리 미용사분들도 많으시죠?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140인가? 140인가? 아무튼 148인가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시스테인을 사실 잘 안 써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 손상모라서 아민, 시오를 씁니다. 근데 시스테인은 제가 뭐 쓰냐면 그냥 싼 거 씁니다. 냄새 없는 효소 파마약이라고 이런 거 써요. 근데 여기 지금 펌제를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 펌제 제목을 보고 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펌제 제품에 의존하는 시술 자체를 안 해요. 펌제 제목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시스테인 HCl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 전성분을 보고 펌제를 선택합니다. 시스테인 HCl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테인이 근본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함유량이 제일 크고 이 펌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제일 많이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펌제 그거고요. 전성분, 주성분, 물론 정제수가 제일 앞에 있어요. 네, 요런 시스테인, 요거는 주로 저는 어디 사용하냐면 일반 펌에 사용해요. 직펌에 많이 쓴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열을 주면서 이제 모발을 이렇게 열고 하니까 직펌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일반 펌에 많이 써요. 건강한 일반 펌. 조금 손상된 것도 괜찮고. 입자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모발에 쓰는 게 조금 더 이거 힘없고 가는 모발에 쓰면은 터져요. 나중에 여기 직펌하면 직펌 잘못하셨다가 펌제를 바르고 열 주죠. 직펌하면 설마 직펌 열펌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열펌하고 직펌 차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미용사 아닌 분들도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열펌은 디자인이 겁나 예쁘게 나와요. 직펌은 대부분 망해요. 근데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가는 모발일 때, 연모일 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연모. 직펌은. 근데 직펌이 뭐냐면 펌제를 바르고 바로 열 주는 거예요. 열펌은 씻어요. 펌제를 씻고 열 주는 거예요. 열펌이 정말 좋아요.
제가 하는 시술은 다 열펌이에요. 직펌은 1년에 한 명, 2명 있을까 말까고 열펌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죠? 에센스 없이 그냥 just dry your hair 말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열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산화아민 아니에요. 우리 쌤 자꾸 산아민이에요. 산성아민, 산성. 네. 시스테인 일반 펌에 많이 써요. 일반 펌에 많이 쓰는 이유 뭐라고요? 건강한 모발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열펌에 씁니다. 액상치오는 아모스 거, 저는 치오 제품 써보니까 아모스 게 제일 괜찮았어요. 요 아모스 중에서도 아미노 매직 세팅 펌 익스트림 강모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제는요 그 펌제는 이 제품에 의존하면 안 되고 펌제는 어떻게 하죠? 전 성분 보고 선택합니다. 저는 정제수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 펌제의 주요 성분이에요. 이걸로 염기성이 얼마나 있을지 pH가 얼마나 될지를 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아모스에서 나온 그 매직 세팅 익스트림 펌제 요거 사용하고요. 요거랑 그 다음에 치오는 아모스의 액상치오 산성아민 액상치오 팩치오가 있어요. 저 딱 요것만 써요. 진짜 무슨 비법 있는 줄 아셨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비법 없어요. 딱 요것만 씁니다. 아민. 여기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이 슈버 데미지 케어 산성펌이라고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슈버 데미지 케어 산성펌 요게 보면 pH가 5.5예요. 요 pH 5.5인 아민 제품을 씁니다. 자, 근데 아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어떤가요? 되게 작아요. 아민 성분의 펌제는 입자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치오는 입자가 그냥 중간이에요. 얘들로 조절해요,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하죠?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원장님 진짜로 클리닉 때 안 쓸까? 이런 생각 들죠? 뭐 안 쓰긴 왜 안 써요? 쓰죠. 조금은 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쌤들 알아요? 10% 써요, 10%. 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녹음 머리, 이런 머리 할 때 10% 씁니다. 요렇게 쓰긴 써요. 근데 이거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저희 선생님들 맨날 교육받는 게 그거예요. 지나친 클리닉이 연화를 방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 부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펌제로만 시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에센스 없이 건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샴푸, pH 밸런싱 펌제 세척. 샴푸 누가 해요? 미용실에서 주로 인턴이 하죠. 예, 우리는 인턴이라 하는데 스텝이 하죠. 우리는 절대 처음부터 샴푸 못해요. 왜냐하면은 손상된 모발 같은 경우에 샴푸 해보셨어요? 집에서 많이 해보시죠. 본인 손상된 모발 어떤가요? 엉키고 뜯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런 모발을 미용사가 하면서 어머 고객님 머리가 이렇게 많이 엉키시네요. 이렇게 많이 손상됐으니까 클리닉 가셔야 돼요.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데 미용사는 이제 클리닉 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매장 미용사들은 하지 않고 원장님 모발이 뻣뻣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질질 늘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뻣뻣. 샴푸할 때 진짜 중요해요. 펌제 도포하고 난 뒤에 샴푸했는데 모발이 뻣뻣해요. 보통 무슨 샴푸 하죠? 물론 알칼리 샴푸도 하고 산성 샴푸도 하지만 보통은 산성 샴푸 하잖아요. 산성 샴푸는 pH 5.5. 우리 모발은 6이 돼야 제일 윤기나고 예쁜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뻣뻣해요. 그러면 뭔가요? 미연화예요. 연화 더 봐야 돼요. 파마약으로는 끌어올려줘야 돼요. 여기서 엉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통해서 지금 pH가 어느 정도고 지금 모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는
적어도 샴푸를 펌제 세척하는 그런 샴푸를 하거나 뭐 이런 샴푸가 뭐냐면 모발 진단의 1번이에요. 모발 진단 1번. 제일 중요한 거 별표 5개. 샴푸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스텝이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매장에서는. 왜냐하면 핸들링도 달라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샴푸할 때 이 마사지 하면 혼납니다. 두피 마사지 하면 문지르잖아요. 모발이 결이 다 망겨져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샴푸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펌제 세척. 샴푸는 진단이나 이제 pH 밸런싱을 맞춘다든지, 예를 들어서 샴푸인데 산성 샴푸인데 뻑뻑하다. 그러면 연화 더 봐야 되는구나. 또는 뭐 pH 6으로 맞춰주는 다른 뭐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펌제도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와인딩. 적절하게 하죠. 와인딩은. 네. 디자인마다, 모질마다 달라요. 곱슬이 심한 모발. 일단은 곱슬도 중요하고 어떤 모질이 있냐면 가늘고 힘없는 모발. 힘없는 모발. 자, 곱슬머리인데 파마 잘 안 나온다는 분들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화 잘못 본 거예요. 미연화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곱슬머리인데 파마만 하면 부시시려 하면은 연화가 잘 안 되는 거. 또는 곱슬머리인데 곱슬은 잘 펴지는데 컬이 맨날 부시시해 하면 여긴 과연화일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폼제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매끈하다는 거는 건강모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폼제를 도포했다는 건데, 우리는 폼제를 어떻게 쓰냐면 건강모 따로 여기 따로 점도 조절해서 비율 다시 맞춰서 써요. 도포를.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원터치 한다더라고요. 이 원터치는 이 노트 테스트를 했을 때 리치가 여기서 일정하게 나오면 같은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원터치 도포를 해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처음에는 구간 터치합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복구하는 데 보면은 리치 나오다가 밑에 쭉 늘어져요. 근데 이거 과연하다 생각하고 난리 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야 되는 경우.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사진, 여기 동영상 뜨고 있는데 요 쪼매나게 동영상 뜬 거 있잖아요. 긴 머리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이런 케이스예요. 연화를 꼭 리치 테스트로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경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곱슬인데 매직은 잘 되는데 맨날 컬이 이상해요는 과연화일 확률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연화만 잘 보면은 곱슬머리는 로트를 엄청 굵은 거를 쓰면 엄청 잘 나와요. 가는 거 쓰면 엄청 잘 나와요. 다 잘 나오는데 엄청 가는 거 쓰면 안 돼요. 보통은 한 18에서 23호 사이면 적절합니다. 가늘고 힘없는 머리 로트 당연히 좀 가는 거, 적당한 거 써야 되겠죠. 가는 거 18에서 20호 정도 되는 거. 그래야 S컬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가는데 엄청 가늘어요. 근데 이게 결합이 안 세서 좀 곱슬도 있는데 힘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머릿결이 찌글찌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굵은 거 써야 돼요. 의외죠. 원장님, 저는 파마가 잘 안 나와서 맨날 미용실만 가면 요만한 거 써요. 요만한 게 뭐냐면 한 13cm? 1.3, 13cm 아니고 1.3cm 되는 거, 굉장히 작은 거 1.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쓴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건조하죠. 웨이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돼요. 오히려 연모일수록 굵은 로트 사용할 때 더 잘 나와요. 연화만 잘 보면. 항상 중요한 거는 일단 연화는 100% 연화 보고 컨디션에 맞게 해서 딱 똑같은 컨디션 만들어 놓고 와인딩 하면 솔직히 로트는 굵은 거 말든 작은 거 말든 다 잘 나와요. 그 다음 프레스, 매직기, 아이롱이 있죠. 네, 아이롱으로 저는 뿌리 잡아요. 그 다음에 매직기로 결 잡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온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히피펌을 엄청 이제 그냥 180도 정도 딱
헉 하시는 분들 있죠. 180? 절대 타지 않아요. 네, 적절한 수분을 가지고 조절을 하다 보면 시술이 열펌 시술이 손상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파마하면 머릿결 상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똑같은 구간에 파마를 10번 해도 머리 안 상했어요. 이때까지. 더 좋아졌어요. 머릿결이 일정하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연화를 보는 걸 진짜 잘 봐야 돼요. 약 제조를 잘해야 된다는 펌제를. 이거 무슨 클리닉 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컨디션마다 뭘 제조해서 어떻게 믹스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매직기를 이렇게 매직하면 우리는 곱슬머리 매직하면 유지기간 얼마다? 다음 시술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갔다 그러면은 돌아갈 머리는 일주일 안에 돌아가요. 내일 돌아 내일. 왜냐하면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든 매직을 하든 다음날 머리 감아요. 그래서 내일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샴푸하고 나오면 물기 있을 때 약간 요래. 이 약간 요란 게 내일 이래. 다시 돌아. 그럼 다시 해줘야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딱 나왔을 때 물기 있을 때 안 보여야 돼.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건조만 해도 전지현이 돼야 돼요. 뒷모습이 고객님이. 그러면 다음 시술까지 쭉 유지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술 방법 중화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모발 많이 손상된 모발에 연화를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게 과수를 했어요. 탑니다. 이게 프레스할 때 윤기 나고 다 좋았는데 과수 액상 했는데 머리가 갑자기 지글지글해.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뭘까요?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 알죠? 산화 부식되는 거랑 똑같아요. 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중화 과정에서 타는 경우가 많아요. 과수 타입은 무조건 3분에서 4분이에요. 왠지 알아요? 3분에서 4분 딱 타이머 맞추고 그 다음에 로트 아웃 해야 돼요. 하면 7분 오버타임 돼요. 하다 보면. 그래서 3분, 4분 맞춘 거예요. 4분 맞춰야 로트를 풀 때까지 최종 7분 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브롬산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7분 정도 해서 2번 해야만 전부 다 이제 산화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크림 타입도 그렇고요. 크림 타입은 도포하는 동안에 밑에 도포하다 위에 도포하고 막 시간 지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3분 맞추고 다시 이렇게 뭐 어떻게 샴푸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샴푸도 마지막 pH 밸런싱 마지막 확인. 샴푸를 몇 번 하나요? 총 시술할 때 첫 번째 알칼리 샴푸, 두 번째 저는 이제 샴푸 펌제 씻어내는 샴푸 한번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화제까지 완전 다 씻어내는 샴푸 이렇게 합니다. 샴푸를 엄청 많이 하죠.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펌제 씻어내는 샴푸가 한 번, 두 번 더 들어가요. 총 샴푸를 4번 정도 보통 합니다. 그 샴푸는 모발 컨디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샴푸는 스텝은 하지 않는다. 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적어도 3개월은. 건조 100%. 어떻게 한다? 에센스 없이, 제품 없이 건조 100%. 손으로만 돌돌돌돌 말렸는데 웨이브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하면 안 된 거다. 네. 에센스 없이 건조해도 머릿결이 겁나 좋아야 된다. 뒤에서 봤을 때 우렁이 같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파마 했는데 그래야 엄청 잘 된 파마입니다.